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다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중, 여고, 여대가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번에 동덕여대 사건 이후로 정말 여대라는 인식이 쓰레기가 돼버렸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여대 나왔다, 여고 나왔다 이러면 좀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아세요? 여자가 3명이 뭉치면 없던 소문도 만들어진다고? 정말 그럴 정도로 정말 여초 집단은 정말 숨막히고 정말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정말 저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여대가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여고 나온 입장에서도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고등학교 때 여고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1살 차이, 정말 한두 살 차이 언니라는 사람들이 모여라 남아라 이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군기를 겁나 잡고, 그리고 기마 자세를 시켜요. 그리고 뭐 불을 끄고 누구라고 이제 지목을 하면서 너 등교하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더라? 너 다 봤는데 쌩까더라? 약간 이러면서 없지 않은 그런 까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동아리 활동하면서 정말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런 여자애들한테 내가 이런 욕을 먹고 있고 기마 자세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고가 쓰레기 같다라는 걸 그 당시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대는 정말 가면 안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여중여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 뇌피셜이 그려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인구 감소 폐교입니다. 우선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1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인식이 되게 크대요. 요즘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 3인 세대가 4인 세대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3인 가구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2명 정도는 이제 안 낳고 1명만 낳고 잘 기르자라는 이제 시대로 많이 변했고, 그리고 80년대, 90년대생 때는 저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잖아요.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학급이 한 13반, 15반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반에 학생이 정말 많았고, 뭐 학생이 많으니까 학교도 많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애도 안 낳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은 점점점 폐교 학교가 많이 늘고, 그리고 애가 이제 서울에서는 많이 없고 경기도권에 많이 나가야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한 10반까지는 있는데, 그래도 뭐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한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감소의 원인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여성들은 이제 대학 가서 학문을 공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여자들이 공부라는 것보단 공장을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자도 대학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되게 여자라는 인권이 되게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페미니스트 말하면 또 말이 더 길어지는데, 굳이 이제는 출산율을 비교했을 땐 여성의 학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성평등 하는데 평등하면은 이걸 없애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인구 감소와 폐교가 원인이라고 제일 꼽습니다. 두 번째는요, 취업 시 편견을 가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제일 큰 거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이 여대로부터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됐고, 그 세력 때문에 엄청 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여성은 약자다,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다, 이딴 거. 그래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뭐 존중하자, 이런 것들이 프레임을 막 그렇게 만들면서 페미니스트 세력이 막 똘똘 뭉쳐서 엄청 커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페미라는 인식이 사실 정상적인 집단은 아니다라고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됐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에서 외국인들 페미들 보면은 정말 정상적인 여성 인권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완전 한국에 있는 페미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을 보면은 나라 탓을 되게 많이 하고 나라의 콩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도 인데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학교의 기물이 망가지던 말던 교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뭐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면은 무슨 인민재판을 열어서 한 사람 막 왕따같이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회에서도 인식이 정말 나빠질 게 분명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본인들이 성인인데 그거를 뒷감당을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거기에서도 정상적인 분들 분명 있겠죠. 오히려 그분들은 소수의 이제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피해를 되게 많이 볼 것 같고, 아무래도 취업을 할 때 기업에서나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편견이 안 가질래야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는 인적성 검사나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면접에서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대라는 명목하에 의대, 약대, 법대를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성평등을 막 원하잖아요. 근데 남녀 평등 이러면서 지네들이 여대밖에 또 지원을 못 하잖아, 여자밖에. 거기에서 의대, 약대, 법대는 또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대가 있나요? 남대가 있어요? 남대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이제 뽑기라도 하겠지만 여대는 그게 메리트였거든요. 뭐 성적이 안 좋아도 성적이 조금 낮아도 그래도 여자밖에 지원을 못 하니까 남자라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들어갔던 건데, 평등 외치고 뭐 폐교 안 된다 이러면서 하는데 남녀 갈라치기 여태까지 해가지고 출산율이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여태까지 이제 좀 꿀 빨았던 거를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여대가 많이 사라질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확 사라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손꼽았을 때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성적이지 않는 감성적인 행동들입니다. 이번에 동덕여대 사건 봤을 때 단체로 학교 때려 부시고 학장 협박하고 막 이성적이지 않는 행동들을 막 했잖아요. 요즘에는 또 커뮤니티가 정말 발달돼가지고 유튜브만 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벌금과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 내가 궁금하면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20살만 돼도 성인이면 다 아는 것들인데 단체로 뭐 고소 고발 당하고 싶은 건지 정말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극단적이구나. 정말 생각이 짧다. 성인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중 여고는 이제 아직 10대니까 그래도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20대 여대라는 그 인식이 내가 20대 여대 나왔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회에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이 동덕여대를 나왔구나. 그러면 이런 학생일 게 분명하겠네. 라는 그 인식이 딱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취업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사실 여대뿐만 아니라 여자들끼리만 뭉쳐도 그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게 여성들이고, 슬픔을 강요도 하고, 우리 대부분 다단계에 가면 어때요? 다단계 남자들이 많이 하나요? 저는 옛날에 다단계를 어쩌다가 따라가게 됐는데 다단계 대부분 다 아줌마 여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동 같은 그런 다단계적인 감성이 그런 게 쉽게 이제 걸려드는 것들이 다 여자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다 이성적이지 않고 이거를 팔아서 대박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여자들이잖아요. 저도 여성이지만 많이 느꼈지만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감성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이성적이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제 여대가 사라지긴 하겠지만 앞으로 공학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동덕여대 사건 봤을 때 본인들이 때려 부시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법적 소송까지 갔는데 저는 학교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성인이라는 책임을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원래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정신이 차려져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에 살아가다 보면은 길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주인이 있잖아요. 어디 거겠어요? 나라 거예요. 나라 거 함부로 건들면 내가 금전적으로 물어줘야 돼요. 근데 학교 거는 학교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그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학교이긴 하지만 그 학교도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있고 학장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의 주인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자기 게 아니라고 막 때려 부시고 자기 것만 입는 옷만 비닐봉지로 이렇게 막 묶어놓고 그거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주인인식이라는 게 정말 좀 심각하구나. 그리고 집도 우리가 집 파손되면 집주인한테 물어줘야 되잖아. 그것도 어쨌든 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인이 그걸 모르고 회피하려고 하고 나 아니라고 하고 뭐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건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표면적으로 여대라는 인식이 동덕여대에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들이 제일 컸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으로부터 앞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책임의식 같은 그런 내가 성인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여대가 앞으로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앞으로 여중여고 여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페미니스트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페미니스트가 생겨서 결혼과 연애가 더 빡세졌어요. 며칠 전에 다른 유튜버 분의 영상을 봤는데 정말 와닿았던 게 그거더라고요.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너희가 결혼이 더 빡세졌다. 사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지금의 현재 40대 분들까지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는 남자가 밖에서 돈 벌면 여자는 이제 주부하면서 아이 키우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여자 좋아하니까 돈 없어도 품어줘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엔 뭐 어쨌든 그랬으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의미도 없었잖아요. 그게 뭐 퐁퐁남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나오면서 퐁퐁남도 생기고 그런 게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분들 때문에 남성분들이 똑똑해졌고 내가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다. 나는 나와 같은 똑똑한 여성, 나와 같이 비슷하게 벌이가 되는 여성, 나와 같이 비슷하게 모은 여성, 그런 똑똑한 애들만 나는 그런 애만 잡아서 결혼하겠다.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라는 아예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결혼 못하는 그 나머지 그런 돈도 안 모으고 뭐 먹고 살기 좀 빠듯하게 좀 버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 영영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악영향의 페미니스트들이 만들었다, 이 분위기를. 저는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중여고 여대는 이제 앞으로 많이 없어지고 망했으면 좋겠고 없어져야지 남녀 합반이 있어야지 사회가 균형 있게 돌아가요. 제 친구도 여고는 안 나왔고 공학을 나왔는데 공학에서도 원래 1학년 때는 여자반 따로 남자반 따로 했대요. 근데 2학년부터 공학으로 맡았대요. 그 이유가 따로따로 하니까 너무 많이 싸우는 그런 학급 분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차라리 다 같이 공학처럼 하니까 학급 분위기가 되게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서도 공학으로 많이들 변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들었을 때 너는 공학 나와서 그랬었구나 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균형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까지 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